예, 안녕하십니까. 앵커에서 온 김보현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기업의 레거시 데이터에 대한 좀 중점을 해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대부분의 이제 레거시 데이터들은 종류로 따지면은 이제 RDB 안에 있는 뭐 정형 데이터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로그라든가 문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3주 정도 됐나요? 한 2주 정도 됐나?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MIT 쪽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죠. 기업의 AIX 전환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AI 전환의 95%는 실패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95%가 실패가 될까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요인들 중에 꽤 거의 한 반 이상 차지하는 부분들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이 굉장히 뭐 사일로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뭐 아까 앞서 세션에서 그 품질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제목 자체가 오늘 뭐 AI 레디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기업의 데이터라도 가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기업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주체는 첫 번째는 사람, 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었죠. 사람은 그 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또 약속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CRM이 됐든 ERP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업무 포털이 됐든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읽고 쓰고 변경하고 하죠.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 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기업의 데이터들을 AI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의 어떤 활용하는 소비의 주체, 데이터의 소비의 주체자 자체가 만일 AI로 간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AI가 그동안에 사람이 약속돼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위치를 식별을 할까?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 그 데이터의 품질 상태를 알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데이터의 소비자는 AI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AI 에이전트들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AI 에이전트 시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같이 녹여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업무의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를 AI를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를 이제 많이 만듭니다. AI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죠. 뭐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기존에 SI 프로젝트 하듯이 여러 가지 LLM을 연결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넣고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접속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또 일부는 어떤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플랫폼 위에서 그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AI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객이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여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보험, 뭐 리스크 관리, 뭐 자금 세탁,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 수백 개의 시스템들에서 소위 말해서 RDB로 따진다면은 그 안에 수천 개, 수만 개의 테이블이 있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들의 칼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찾을까? 그죠? 결국은 컨텍스트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의 레거시 데이터들을 AI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컨텍스트죠. 즉 AI 에이전트한테 네가 원하는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너의 그 원하는 데이터들은 어느 시스템에 어디에 있어. 이것이 문서일 수도 있고 어떤 DB 내의 테이블의 레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들은
어떤 보안 등급에 의해서 AI 에이전트가 식별이 그 등급이 식별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너는 이걸 쓸 수가 있어 없어. 그리고 이 데이터의 품질은 보장이 된 거야, 점검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만들 때 이러한 결국적으로 기업의 시스템들은 상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구조가 변하고 있고 품질이 계속 변하죠. 그 데이터의 값들도 변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한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림을 하나 그냥 AI로 하나 그려봤는데요. 멋진 자동차 AI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 흙탕과 여러 가지 돌뿌리가 있는 저런 상태에서 저 AI가 제대로 성능을 낼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당연히 AI가 잘못된 어떤 데이터를 식별해서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엉뚱한 결과를 낼 것 같고요. 정확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SI의 어떤 형태의 방법처럼 내가 이 에이전트는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갈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어떤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DB의 접속 정보,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 또 어떨 때는 하드 코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어떤 특정한 탭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된 것들을 모르고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정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내 수많은 데이터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 제어 혹은 접근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력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접근했는지 조회했는지 변경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도록 때로는 비인가자들한테 통지하도록 법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AI로 바뀌었는데 AI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규제를 받지 않느냐? 동일하게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규약들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AI 에이전트 즉 누가 됐든 간에 민감한 정보를 접근하는 주체 이것이 지금 AI로 바뀌었던 것뿐이고 그에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 이력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AI 에이전트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AI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해요. 식별이 안 돼.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 불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뭔가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약속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무단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답을 내놨는데 도대체 이 답에 대한 근거가 뭐야? 출처가 뭐야? 이 시스템에 대한 이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를 이 답을 내놨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ERP에서 가져와서 어떤 셉으로 넘어왔고 이것이 BI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계보에 관한 데이터다. 이런 어떤 그 근거에 대한 단순하게 리니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왜 나왔는지를 추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콘텍스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기업 내에서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돌 겁니다. 여러 개, 그럼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내가 어제 만들었던 데이터, 오늘 만들었던 데이터, 좀 전에 1시간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혹은 비슷한 유사 데이터로 봤을 때 도대체 AI 에이전트가 여러 개를 답을 내놓고 있는데 누구 답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호출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표준을 다루고 데이터의 어떤 모델을 관리하고 또 혹은 데이터의 품질을 다루고 했던 전통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짝 옆으로 데이터 소비자가 AI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예전에도 소비의 주체자, 운영의 주체자는 데이터 관리자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기업의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활용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정확한 답을 내놓을 거고 어떤 에이전트는 이상한 답을 내놓을 거고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어떤 답을 내놨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실제 기업의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 내가 접근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어디서 받아와야 돼? 내가 가져오는 데이터가 품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의 데이터야?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정보.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인데 그리고 이 정보가 있어야지만 AI 에이전트가 뭔가 답을 내놨을 때 정확도, 신뢰, 책임성, 보안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레거시 데이터를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뭔가 AI 레디 데이터로 만드는 그 과정들. 그러면 우리가 장표가 몇 개 안 되지만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의 주체가 사람에서 약속된 어플리케이션에서 AI로 바뀐 겁니다. AI로 바뀐 거죠. 결국은 AI가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니까 AI가 알 수 있는 데이터,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단순하게 품질만 바꾼다고 AI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식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품질과 보안에 대한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했던 거버넌스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칼럼들 이 알겠는데 개발자들만 알았죠. 하지만 기업의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은 뭐 하는 테이블이야? 이 테이블의 칼럼들은 뭐 하는 테이블들이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데이터, 전통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만 잘 관리를 했었다면 손쉽게 뭔가 AI로 넘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네? 라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죠. 또 하나 아주 반갑게도 최근에 엔트로픽이라는 어떤 그 월드와이드한 AI 업체가 MCP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죠. 이제 우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 자체를 우리가 표준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엔트로픽이 MCP를 내놨지만 이미 산업계의 표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들,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들, 그것이 중앙화되어 있던 어떤 분산화되어 있던 나눠져 있던 그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메타데이터 메타 시스템들이 AI가 그걸 가져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MCP로 통하는 이제 통로가 열린 거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자, 메타데이터 거버넌스 기존의 거버넌스 쪽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메타데이터는 앞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어떤 그 기술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전에 우리가 AI가 오기 전에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IT 담당자가 아니라 현업이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찾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메타를 씌웠었죠. 이때 비즈니스 메타가 많이 씁니다.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AI 쪽에서도 당연히 잘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구조가 변하고 값이 변하는 겁니다. 당연히 값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의 거버넌스가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전통적인 IT, DT 시절에 데이터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지 말자. AI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버넌스가 관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각종의 메타데이터들을 우리가 산업계에 이제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는 MCP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야, 재무 데이터가 어디 있어? 재무 데이터는요. 어느 시스템에 어느 테이블에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폴더에 요약 보고서 재무 데이터 파일 PDF가 있어요. 24년도 분기가 돼 있고 25년도 요약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 그렇다면은 기존의 거버넌스와 MCP가 같이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AI 에이전트가 뭔가 답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버넌스 잘 관리하고 우리가 MCP만 잘 붙이면 뭔가 좀 답이 될 수 있겠네. 그 틀리지 않습니다. 또 근데 또 하나의 접근들.
자, 우리 회사는 굉장히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복잡해라고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이제 AI 그러한 것들을 내놓기 전에 그럼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거버넌스랑 MCP를 얘기를 했지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뭔가 AI로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자산들, 그 데이터에 대한 자산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카탈로그는 수집을 해야겠죠.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데이터들이 품질을 확보를 하고 뭔가 식별을 하기 위한 표준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 데이터들이 등급별로 사용자들에 의해서 어떤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범위를 제한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MCP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만들면 결국은 AI 레디 데이터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업이 복잡한 레거시 데이터를 AI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메타데이터 관리와 MCP와의 어떤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AI는 AI에 대한 정확도 향상, 또 혹은 보안 준수, 당연히 그에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신뢰를 받고 업무 자동화가 가속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X 기업들이 95% 실패가 된다는 그 예상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AIX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메타데이터 관리와 MCP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요새 업계에서 많은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뭐 데이터 가상화, 이런 형태로 뭔가 AI 레디 데이터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분산형으로 데이터 메쉬로 갈 거야 우리는. 이게 어떤 방법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리지 그래프, 요새 이제 뭐 네오포제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래프 DB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리즈닝이 잘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접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액티브 메타데이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잘 알고 있는 데이터 패브릭은 일종의 중앙 집권형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기업들 사이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한쪽으로 잘 모아서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이고, 그것이 피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든 데이터 가상화 같은 로지컬한 데이터 레이크든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 패브릭 쪽으로 해가지고 AI가 이걸 쓸 수 있는 방법들이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이 데이터 메쉬에 대한 방법입니다. 중앙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를 도메인 형태로 나눠서 우리가 각자의 데이터의 주권에 의해서 AI를 연결해주는 데이터의 메쉬의 기법입니다. 데이터 패브릭과 메쉬는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잘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리지 그래프, 요거는 데이터를 모은다는 방법보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개의 테이블, 3개의 테이블, 기존의 RDB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시 뭐 여기 오라클을 아마 써보신 분들 대부분 있을 건데, 오라클에 우리의 스키마의 뭐 어떤 스카시라는 어떤 스키마가 있고, EMP 테이블과 뭐 DPT 테이블,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아는 테이블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의 매니저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찾을 때 DPT 테이블과 EMP 테이블들을 같이 조인을 해서 그 해당되는 담당자 어떤 SQL을 통해서 그 값을 찾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그거를 ERD로 알든 내가 SQL 조인을 알든 그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암묵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AI는 이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케팅 테이블이 뭔지 뭐고 그 해당되는 담당자가 누군지 이 담당자가 담당자를 리더를 얘기하는 건지 책임자를 얘기하는 건지 자연의 모성과 함께 그걸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명시적으로 바꿔준 것이 날리지 그래프입니다.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아까 메시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 패브릭하고 가는 개념인데 내가 원천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뭔가의 도메인 주제에 맞게끔 뭔가 날리지 그래프를 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론이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요새 이제 액티브 메타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건 업계에서 좀 불분명하게 서로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메타데이터에 대한 그 방식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동적으로만 갖고 있지만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말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되는 그 액티브 메타데이터를 뭔가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 잠깐 챕터에서는 메타데이터 즉 거버넌스가 제공하고 있는 MCP 더 나가서 MCP 결합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제시했는데 기업들의 지금 접근되는 형량을 봤더니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든가 데이터 메쉬, 날리지 그래프, 액티브 메타 같은 부분들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각자의 어떤 환경과 각자의 어떤 예산에 맞춰서 뭔가 하이브리드하게 진행하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패브릭도 알겠고 메시도 알겠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알겠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은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리죠. 그리고 해당돼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면은 또 운영의 어려움, 운영에 대한 또 사람들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것을 AI로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MCP로 연결을 해서 먼저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차적으로 있지만 내가 조금 더 특정한 어떤 업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케팅 업무 쪽에 영업 업무 쪽에 뭔가 도메인 단위로 유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나 이 부분들은 메쉬로 해서 내가 AI로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부분들은 내가 패브릭으로 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뒤로 뭐 실시간 동기화하는 같은 부분. 그래서 뭔가 단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단계로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들 MCP를 부숴서 굉장히 기본적인 뼈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결하거나 뭔가 조금 더 패브릭이라든가 메쉬를 통해서 고도화를 해가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빨리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 이후에 좀 힘드신 것 같아서 마지막인 어떤 장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AI를 어떤 접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렇다면 AI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다 끌어엎을 거냐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비용 문제도 있고 어떤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C레벨들은 빠르게 뭔가 우리도 AIX에 대한 레벨을 뽑아내봐 KPI를 뽑아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 또 혹은 여러 가지의 비정형에 대한 문서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내가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돌고 품질이 확보가 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식별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 사이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메타데이터 표준도 관리해야 되고 모델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또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AI가 가능합니다. AI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들여서 했던 시간과 그 비용 자체를 80% 때로는 90% 이상까지 그걸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 혹은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자동화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빠르게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함과 동시에 AI 쪽에서 정확도 향상과 혹은 보안 준수를 하기 위한 뼈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와 메타데이터 포 AI로 이해를 해주시기가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복잡한 환경의 레가시 데이터를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사례를 잠깐 같이 살펴보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AI를 하기 위한 많은 지금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더 나가서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것을 AI 쪽으로 정확도 향상 뭔가 보안 준수를 하기 위한 AI 에이전트의 허브 역할을 컨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